예, 잘 쉬셨나요? 예, 우리 12강 2차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의 중요성과 유형에 있어서 그렇죠. 세 번째, 대상에 따른 기획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략적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략적 기획의 단계는 뭐 6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 조직 미션의 점검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조직의 가치와 철학이 무엇이고 존재하는 이유를 재점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 조직이 수행하는 과업과 조직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전략적 기획의 단계는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건데요. SWOT의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SWOT의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SWOT의 분석은 뭐냐? 조직의 강점, 조직의 약점, 또한 외부 환경의 기회, 위협,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략적 기획 단계에 의해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분석이 나오겠죠. 강점은 우리 제자도 지난번에 평가 2018년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됐어요. 자, 그러면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자, 그래서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다. 이게 강점이지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지리적으로 좀 멀어요. 그래서 지역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시설 안에는 병원이 연계돼야 되고 의사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연계기관 3차 병원과의 거리가 먼 병원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회는 뭐냐? 비록 지리적 접근이 떨어지지만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서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 일단 핵가족에 따른 노인 부양체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최우수 기관으로서 이러한 강점 진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좋은 기회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최우수 기관이라 할지라도 노인시설 너무나 많아. 노인시설의 경쟁이 심해요. 또한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어때요? 서비스엔 민감성이 증대돼요. 많은 시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시설들이 서비스의 다양성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렇죠,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략적 기회를 그렇죠, 기회를 통해서 기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기회가 만들어질 때에 기획이 제대로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 및 활용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전략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목표 지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 지향적이라고 그랬어요. 기획은. 그래서 목표 달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기획은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뭐라고 했어요?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 활용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장기간, 단기간 계획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하든지 활동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세부적인 전략을 설정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실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목표 달성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전략적 기회의 단계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기획이 중요하지요. 자,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행정의 기획의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 유형이죠. 여러분 사회복지사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에서 기획의 유형이 어떠한 유형이 있느냐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에 따른 그 행정의 기준이 있어, 기획의 기준이 있어, 유형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사회복지 행정의 기획 유형이에요. 뭐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원의 기획, 또한 뭐 프로젝트의 기획, 뭐 개인 기획이 있어요. 자원 기획은 뭐냐면 사회복지 사업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관한 것을 가리켜 자원 기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재원과 뭐 시설의 장비와 인적 자원 등을 포함해서 자원 기획이다 얘기합니다. 자, 만일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서비스 양이나 범위를 조정해서 자금 수요를 줄이거나 뭐 지역사회에 뭐 연계를 해서 모금물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뭐예요? 자원 기획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기획은 뭐냐면 적절하게 계획된 프로젝트가 주어진 시간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이지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기획입니다. 자, 개인 기획은 뭐냐면 관리자가, 그렇죠? 최고 관리자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취해야 할 과정 활동을 기술하는 것이 바로 개인 기획이에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기획뿐만 아니라 뭐 개인의 목표와 개인적 목표와 성취해야 될 과업과 관련된 기획도 고려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 기획이다. 이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기획의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 행정의 기획의 유형 가운데서 뭐 시간별 활동 계획의 도표를 한번 보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회복지사,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의 보수 계획이지요. 뭐 이러한 계획이 그렇죠. 시간별 활동 계획의 도표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책이나 아니면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러한 활동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이러한 기획은 활동 계획 도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안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예요. 제가 늘 사회복지 실습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훈련과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이야기해라. 자, 지금 제가 다른 학교에서 강의하면서도 사회복지 실습이라든가 이런 거 강의하면서도 늘 질문을 던져요. 과제물도 이번에 던졌어요, 제가요. 여러분 과제 드릴까요? 징글징글하죠, 과제. 안내 드릴게요. 자, 프로그램과 훈련의 차이점. 훈련은 뭐냐면 여러분 같은 프로그램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뭐 단순히 뭐 공놀이다, 뭐 그림 그리기다 이런 것들이 뭐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프로그램 구성할 때에 정서적이냐, 아니면 그쵸 인지적이냐, 아니면 그쵸 신체 기능적이냐, 아니면 활동이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기획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을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뭐예요?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요. 또한 그 기간이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기간이 될 수 있는 거. 뭐 지금은 행정적 문제 있습니다만은 그 행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활동을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최고의 기간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건 뭐예요? 프로그램의 기획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별 활동 계획의 도표를 보면 자 1월 달에는 뭐야? 전문 강사를 모집해요. 1월 달, 2월 달.
자, 그러면 2월달, 3월달에는 뭐예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교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월달, 5월달, 6월달에 와서는 자, 보수교육 프로그램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그렇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지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4월달, 5월달, 6월달 진행하고요. 9월달, 10월달, 11월달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수교육 프로그램 B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로 나눠서 자, A라는 프로그램은 4월달, 5월달, 6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했다 그러면 보수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B라는 프로그램은 5월과 7월, 9월과 11월 이렇게 주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니면 보수 교육 프로그램 C라는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두 달씩 세 번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간별로 활동 계획을 짜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11월달, 12월달에 와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해서 진정 클라이언트를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이냐. 바로 이것이 시간별 활동 계획의 도표다. 프로그램의 기획의 기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기획 비법에서 시간별로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 평가 기법이 있다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활동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시간별 활동 계획이 있잖아요. 도표의 단점을 보완해서 보다 복잡한 프로그램 수행 과정의 기획을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에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 장애인 캠프, 여름 캠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운영팀을 구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수요자를 참여자 수요를 파악하죠. 이거 시간별로 3시간, 4시간. 자, 그래도 홍보를 완료하게 되어지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2시간 걸린다. 교육을 하는데 4시간 걸린다. 참여자 예비 교육을 시킨다. 활동 어떻게 할 것이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있어서 각 활동 담당자는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그쵸. 어떻게 캠프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시간별로 구성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대상자들이 효율적으로 자, 이런 시간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구나. 자, 시간별 어떤 그런 프로그램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이 프로그램 평가 검토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별보다는 평가 방법이 더 좋다 얘기지요. 이러한 프로그램의 기획이 더 낫다. 이 프로그램 평가 검토의 기법은 시간별 그렇죠. 시간별 활동 계획보다 또 장점을 지닌 게 뭐예요? 자, 구성원들에게 그렇죠. 시간별은 뭐예요? 월별 혹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 평가 기법은 시간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 높고요. 굉장히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인 그러한 프로그램 기획의 기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월별 활동 계획 카드예요. 자, 여러분 사회복지사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복지사들 너희들 이런 계획을 해라.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들어요. 좀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라 그러면 또 삐지고 또 뭐라 그러면 또 튕겨나가고 힘들다고 나가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좀 제대로 배워서 미리미리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미리미리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법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월별이에요. 그렇죠? 자, 시간별 그렇죠. 아니면은 그렇죠. 프로그램별 그다음에 월별 활동 계획 카드가 필요해요. 특정 활동이나 업무를 알림판 등에 기입하는 거예요. 이달에 해야 하는 중요 활동을 기록하고 알리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3월에는 캠프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4월에는 장애인 캠프 홍보를 한다. 더불어서 후원자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획한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모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온라인 할 것이냐, 아니면 전화상으로 할 것이냐, 자원봉사자 교육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이 4월, 5월, 6월, 3, 4, 5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월별마다 계획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8월 달에는 드디어 캠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캠프를 실시한 후에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종결평가를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월별 활동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계획하에, 그렇죠. 어떤 정보의 관리, 기획도 중요해요. 계획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기획을 한 것이 어떻게 해요? 정보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정보 관리의 의의와 체계에 대해서. 자, 정보 관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보 관리란 뭘까요? 자, 정보 관리 개념은 정보란, 그렇죠?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이다. 요새는 인터넷, 유튜브 많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정보다. 특정 목적을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모든 것들을, 그렇죠? 종합해서 정보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의 관리는 어떻게 되나? 대부분의 조직이 그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서 유용한 형태로 재조직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켜 정보관리다. 자,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참 굉장히 힘이 들어요. 때로는 발로 뛰어내야 되고요. 때로는 전화를 붙들고 전화해야 되고요. 때로는 인터넷 찾아야 되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면 이러한 정보들을, 그렇죠, 처리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재조직의 활동을 가리켜 정보관리다. 자, 그러면 정보관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정보관리 체계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정보관리 체계는 조직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당연히 목표, 계획을 위해서는 목표, 기획을 해야 되는데, 기획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 정보관리 잘해야 돼요. 자, 그 목표, 기획은 목표 지향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래 지향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정보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어떠한, 그렇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혹은 시설에서 필요한 정보라든가 교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이런 것들은 교재, 여러분 248페이지 표 11-4를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자, 교재 한번 보면, 그렇죠,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그 관리에 있어서, 잠시 화면이 안 나왔지요. 정보관리위원회에서 문자 오면은 딱 중단이 돼버렸어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물론 여러분 W4C 안에 다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W4C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정보관리 있어서,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정보는, 자, 한번 24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회계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인사급여 관리, 자산 관리, 세무, 그 다음에 이력 관리, 후원 관리, 시군구의 보고, 이렇게 구분되고 있어요. 자,
사회보장정보원에 들어가면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W4C에 보면 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자, 거기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등록하게 되어 있고 보고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제대로 된 정보.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뭐예요? 회계예요. 회계. 그래서 뭐 전출입의 입금, 뭐 그다음에 수입, 뭐 입금 내역, 뭐 보고서 출력 다 할 수 있어요. W4C 안에 들어가면 원장이 있어요. 언제 다 출력하면 쫙 나와 있어요. 관 항목에 딱 입력한 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회계를 보면 아주 깔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아니면 교수님한테 오세요. W4C를 다루는 방법. 교수님한테 실습한 학생들은 좀 한번 달아봤을 거예요. 오면 자세하게 오픈할게요. 오픈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정의 문제라든가 인사관리, 종사자의 인사관리, 또 다른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정보 다 있어요. 세무정보도 있어요. 세무정보. 뭐 임직원의 급여라든가 그 다음에 세무정산, 뭐 퇴직정산 모든 것들이 다 안에 W4C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만 잘하고 제대로 행정을 배운다 그러면 외부 업체에 맡길 필요가 없어요. 원래 법적으로는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시설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관리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3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그래서 세무나 이런 것들은 외부 업체에 맡겨서 일을 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니들이 해라. 좀 배워라. 근데 이게 여러분처럼 오프라인으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러한 정보를 좀 획득을 해야 돼요. 뭐 이력 관리는 잘 아시죠? 후원 관리. 여러분 재정에 있어서 시군구에서 많이 따지는 것은 후원 관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떻게 후원금이 들어왔느냐. 그래서 나중에 지자체 지도점검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2번 정도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도점검 할 때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재정이고 후원 관리예요. 다른 거 잘 안 봐요, 사실상. 왜냐하면 다른 서류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시군구 보고 있어요. W4C에 보면 시군구 보고라는 게 있잖아요. 시군구 보고 들어가면 거기서 온라인으로 보고합니다. 보고하기 때문에 별로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보고는 합니다만은 제대로 쓰여졌는가 안 쓰여졌는가 후원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후원금 관리 잘못하면 횡령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이 요구하는 정보는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관리 체계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느 학생이 제가 지금 시험을 보는데 글을 쓰셨어요. 사회복지 행정이 이렇게 어려운지는 몰랐습니다. 예,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제대로 사회복지 행정을 해줘야 돼요. 나이가 있는 분들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젊은 친구들은 사회복지 행정을 잘 배워야 돼요. 배워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관에 취업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기관에 설립해서 하든지 제대로 된 행정을 해줘야만 여러분이 그 조직에 살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이제 정보 관리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서 국가복지정보 시스템 활용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물론 시설에 쓰는 시스템은 W4C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지자체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자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할 수도 있고 기관장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법인에 일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있다. 국가정보 시스템을 배워서 활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3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